안녕하십니까. 플래티모터스 대표 김근현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R8 V10 차량에 대한 간략한 차량 스펙 안내와 주행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속방지턱 등의 요철 구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아우디 R8 차량의 주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인 쇼겁쇼바 쪽에 오일 노유와 손상이 있어서 한 대분 전체 신품으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작업 과정은 이제 이 앞전 영상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쇼겁쇼바랑 더불어서 각종 로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싱들 그런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하체 수리 과정에서 일단은 다 체킹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완전 혹한기에는 하체에서 약간의 소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넣는다거나 할 때 특별히 찌그덕거린다거나 그런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특이사항 없이 아주 컨디션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내려가면서 한 번 더 과속방지턱 구간을 통과를 해볼 거고요. 조금 빨리 넘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넘어도 특별히 특이사항 없이 양호한 컨디션이고요. 자, 이 차량의 간략한 스펙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V10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배기량은 5200cc, 정확하게 5204cc, 거기다가 엔진 마력은 525마력, 그 다음에 54.1토크, 0에서 100km까지의 가속을 말하는 제로백은 3.9초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원상 최고 속도는 316km를 낼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요철 구간 통과 테스트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 차량들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달리는 차, 스포츠카, 슈퍼카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일 누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스펜션, 쇼겁쇼바도 소모품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다 차종별로 주요 체크 포인트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R8 차량들에서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쇼겁쇼바 같은 경우는 사실 차주분은 이전 소유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하셨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주행도 해보고 리프트업을 해서 추가로 또 보니까 쇼바 4개는 교체를 요하는 수준의 컨디션이었고요. 그래서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엔진
누유 쪽은 1차 작업은 운전석 쪽, 그러니까 방향으로 하면 운전석 쪽에 보면 오일 파이프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쪽에서 이제 누유가 심해서 처음에는 1차로는 기존 누유 부위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링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척을 한 이후에 다시 수차례 주행 테스트를 했고, 그 이후에도 누유가 또 관찰이 돼서 오일 파이프 자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마침 이제 국내에서 재고가 없었던 관계로 부품 수급이랑 저희 협력사 작업 스케줄 조정 일정들 때문에 작업 일정 조정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2차적으로는 드라이 펌프 쪽으로는 뭐 딱 드라이 펌프 자체에서는 누유가 없었는데, 드라이 펌프 쪽 이제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플랜지가 들어가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알파 요 V10 엔진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람보르기니 차량들에서도 같은 이제 동일한 문제들이 체킹이 되고요. 그게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세척을 해서 조금 더 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세척을 해서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슈퍼카들, 고추력 차량들이 오일 누유가 되는 상태로 주행을 하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뭐 별다른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펌프는 전부 다 이제 내려서 그 관련된 가스켓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필터식으로 생긴 이제 오링이라고 하긴 해요. 필터 가스켓처럼 이렇게 망으로 생긴 그런 가스켓류들도 드라이 펌프를 탈거한 김에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그쪽 관련 파츠들은 전부 다 아우디 정품 파츠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오일도 2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간혹 정비 업체별로 드레인 코크를 전부 다 풀지 않으시고 하시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은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드레인 코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거를 그쪽에서 오일을 드레인을 해줘야 오일이 전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OW40 규격으로 주입을 했고요. 차량 소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조금 주행 환경이 조성이 돼서 좀 달려봤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쪽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 오일이라고 해서 뭐 알파에는 GL4 규격만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GL4, GL5 대형 규격보다 그냥 GL4 전용으로 나온 규격을 넣으시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거는 GL4, GL5 완전 기어 오일로만 나온 고급 오일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오일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오일류는 뭐 특별히 차량 인수 이후에 교체하실 부분은 없고요. 잘 타시면 되고, 지금 시점 대비로 한 6만 후반대 정도의 엔진 오일 정도 한번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3, 4첨에 한 번씩 가르실 필요는 뭐 주행 환경에 따라서 정말 가혹 조건, 뭐 서킷 주행이나 계속 그런 걸 반복하시지 않는 이상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하체 쪽으로는 쇼크옵셔버 한 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체를 했고, 처음에는 이 불규칙 바운싱이 굉장히 심했고 뭐 정상적인 주행이 사실 어려울 정도로 되게 불안정한 모습이었고요. 어떻게 운행을 하셨나 근데 이제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다 이제 수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사실 예민하게 접근을 하면 이 차 자체에 뭐 쏠림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핸들 이 중립값, 니트럴 값도 조금 틀어져 있었고, 약간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아무튼 제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얼라이먼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 R8 그 얼라이먼트 값에 맞춰서, 규정 값에 맞춰서 얼라이먼트 정렬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량을 주행을 할 때 뭐 불안정인 거동이라든지 쏠림, 떨림, 기타 불쾌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시내 이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불안한 거동이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012년식 차량이라서 알트로닉이라고 불리우는 싱글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면서는 지금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에서 변속 시점마다 엑셀을 살짝씩 띄면서 시프트 업을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행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조금 불쾌한 느낌이 조금 더, 이 느낌을 근데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속될 때 오토 모드로 놓고 이제 엑셀을 계속 밟으시면 변속 시점마다 이렇게 되는 느낌도 있는데,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변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뭐 변속 쇼크가 싫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깔끔한 느낌의 주행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게끔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뭐 알트로닉 싱글 클러치가 변속 충격이 그 느낌이 조금 싫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오토미션들처럼 어떻게 보면 뭐 M4, M3들 듀얼 클러치 모드에서 드라이브 로직을 조금 세게 했을 때, 듀얼 클러치에서 변속 시프트 했을 때보다도 충격이 훨씬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뭐 사실 S트로닉인 듀얼 클러치보다 R트로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차마다 그 매력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뭐 쇼바라든지 뭐 엔진오일 누유라든지 다 소모성 파츠들이 다 마모되고,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뭐 쇼바에서 이제 누유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오일 압력도 댐핑 압력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 손상이 되고 막,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소모성 파츠입니다. 근데 이 클러치 같은 경우도 소모성 파츠죠. 근데 이게 좀 비용이 굉장히 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다 탈거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 전용 진단기를 통해서 이 클러치 마모 지수라는 게 아우디에서 이제 측정해 놓은 값이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뭐 2000,
에서부터 뭐 플러스 뭐 12,000,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가 2,000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의 클러치 잔정률이 한 70%, 80%가 되는 정도의 수치인데요. 사실 이게 클러치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문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클러치가 뭐 최소한 40% 남았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꽤 봤는데, 겪어보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이런 진단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냥 일단 말씀으로는 뭐 판매 목적으로 인해서 그게 뭐 꼭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클러치 잔존율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변속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빠른 차들이라든지 이런 뭐 싱글 클러치 있는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런 미션 컨디션, 이게 감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차의 미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거의 신품 대비 컨디션이라고 굳이 퍼센트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의 느낌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미션 체결감이라든지 변속감, 그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걱정하실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잘 인수하셔서 잘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타시는 도중에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으니까요. 너무 차량 구입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은 차가 그동안의 수리 이력이라든지 정밀 진단이 되고, 지금 뭐 클러치 잔중량이라든지 뭐라든지 정보 확인이 되는 이런 차량들을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 조금 실패의 확률은 엄청나게 줄이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컨디션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